안녕하세요.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. 제가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왔는데요. 밖에 나오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구독자 친구님을 만나서 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가 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카메라를 켰습니다.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. 지금 아파트가 넓은데 내가 이 넓은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되는가? 평수를 좀 좁혀서 가도 될까? 또는 전원주택에 가서 살아도 될까?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시잖아요. 그 고민을 가지고 계신 친구님을 또 만났거든요. 그래서 그걸 짧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걸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좀 앉아서 얘기를 할게요. 이제 친구분께서 48평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 48평을 계속 살아도 될지 아니면 작은 평수로 옮기고 그 여윳돈으로 좀 생활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파트 시세를 같이 찾아봤습니다. 이제 친구분이 말씀하시는 시세는 한 17억 그 정도 됐었는데 실제 실거래가를 보니까 한 15억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15억이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고, 그곳에 이제 작은 평수 25평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25평을 보니까 대략 한 7억 중반, 7억 5천 이 정도로 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작은 평수로 가면 여윳돈이 한 7억 이 정도 생기니까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좀 쓰면서 살아볼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제가 조금 좋은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. 그거보다 더 작은 평수를 찾아보니까 22평이 있더라고요. 우리가 25평은 방이 3개 그런 아파트인데 22평은 방이 2개입니다. 그래서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아파트다. 25평에서 방이 하나 빠지면 22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. 실제 22평을 둘이서 거주하기에도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. 그래서 22평을 보니까 6억 3천 이 정도 돼 있더라고요. 그러면 7억 5천보다는 조금만 1억 정도는 싼 거죠.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제 17억을 받으면 좋지만 기존의 48평을 실거래가 저번 달 6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15억 정도 찍혔더라고요. 그러면 15억에 팔린다는 가정하에 물론 16억 받으면 더 좋고 17억 받으면 더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5억에 판다는 가정을 하고요. 그리고 22평 6억 5천에 사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8억 5천 정도 돈이 여윳돈이 생기죠. 그럼 이 돈을 우리가 한 3.5% 정도 받을 수 있는 상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또는 미국 주식에 배당을 넣거나 하면은 3.5%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거든요. 그 3.5%가 대략 한 1년에 3천만 원 그 정도 됩니다. 그러면 한 달에 따지면은 한 250만 원 정도 되죠.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여윳돈이 250씩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그리고 기존에는 그 돈을 쓰면서 살겠다 했는데 이거는 그 돈을 쓰는 건 아니고요. 그 돈은 그대로 있고 원금이 보존된 채로 부동산으로 보존되든 미국 주식으로 보존되든 보존된 상태로 이자나 배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또 말씀을 드려야겠더라고요. 근데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.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조금 제가 땀이 좀 나려고 하는데 그 부분 양해해 주시고요. 그래도 이렇게 해가 찌는 날은 밖에 또 햇빛을 쬐주는 것도 좋으니까 아무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내 자본이 사라지는 그런 소비가 아니라 내 자본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자본에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할 수 있게 조금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고요. 물론 48평에 살다가 22평에 살면은 좁은데 수입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.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넓은 평수에 사는 것보다 조금 평수를 줄이더라도 내가 여윳돈이 한 250만 원 정도씩 들어오면서 그 돈으로 오히려 밖에서 생활하면 좋거든요. 밖에서 여유롭게 이렇게 나와서 차도 한잔 마시고요. 친구들 만나서 밥도 먹고 근처에 이제 바람도 쐬러 다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돈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방면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.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. 이게 그래도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 오르잖아요. 내 자산이 48평이 또 오르잖아요. 22평이 오르는 것보다 48평이 오르는 폭이 더 크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앞에서 말한 대로 그 돈을 바꿔서 쓰는 게 아니라
팔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자산으로 또 바꿔놓는 거거든요.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그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되고,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부자가 또 한 말이 있더라고요.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한테 너무 쓰는 게 없는 것 같다. 이제 우리가 보통 10억을 벌면은 9억 정도는 이렇게 아둥바둥 끝까지 지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본인은 한 1억 정도 쓰고 이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걸 반대로 바꿔서 내가 10억을 벌었으면은 온전히 다 나한테 쓰고 한 1억 정도만 물려주는 게 태어난 의미가 있지 않느냐, 그렇게 나온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,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내가 자산을 여기서 더 엄청나게 많이 불린다, 그런 개념보다 내 자산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좀 풍요롭게 살 것인가,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일단 바깥이 다 좋은데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조금 창피하고요. 그리고 지금 살짝 덥습니다.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산뜻하게 밖에 나와서 찍으면 좀 신선하고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에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. 또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으면은 뭐 지나가다가 물어보셔도 되고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, 편하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또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약간은 좀 공부를 해서 보다 윤택한 노후를 조금 준비하면 좋겠죠.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노년이 다가오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,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방식으로 준비해서 여윳돈이 조금 더 생기고, 어떤 사람은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공부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한 준비를 하지 않나,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여러분들은 같이 이렇게 제 채널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노후가 좀 윤택하고 하루하루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. 굉장히 눈부셔서 눈이 잘 안 떠지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하루도 진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다음에 다시 만나요.